우리들의 오소리. 앤서니 맥고와는 영국에서 태어났다. 다양한 직업을 가졌으며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 창작을 가르쳤다. 2004년에 첫 스릴러 작품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2005년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학 작품들을 발표해 여러 상을 받았다. 작품으로 우리들의 오소리, 우리들의 종달새, 우리들의 떼까마귀 등이 있다. 줄거리. 일어나 니키 일어나라고 나와보라고 우리 형 케니가 부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형이 단순하다고 말한다. 진짜 그렇다. 형의 뇌는 태어날 때 산소가 부족해서 흔히 말하는 학습 장애를 겪고 있다. 얼른 우리 가야 해.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형제 리치와 록 그리고 제주보 셋이 있었다. 제주보네 개 2마리와 쌍둥이네 개 티나와 함께. 리치는 애들을 때리고 돈을 뺏곤 했다. 롭은 한번 폭발하면 뭐든 부숴버린다. 주의력 결핍 장애약을 먹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제주보는 17살이라 대장이다. 엄청나게 크고 뚱뚱하다. 제주보네 개들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인데 이름이 사탄과 매춘부이다. 티나는 잭 러셀 테리어이다. 우리는 키울 형편이 안 되어 개가 없다. 그 녀석들은 크고 오래된 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다. 나무 뿌리 사이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다. 오소리랑 놀고 싶지 안 그래 케니? 응, 그래서 온 거야. 내 동생도 데려왔어. 형은 신나서 웃으며 대답했다. 제주보는 나를 불러내려고 형을 보낸 거였다. 내가 말했다. 난 안 있을 거야. 이건 불법이라고. 리치가 빈정댔다. 너희 아빠가 훔친 DVD를 헛간에 넣을 때 그런 생각을 못한 게 아쉽네. 아빠는 경찰이 우리 집 헛간에서 DVD를 찾아내서 보석 중이다. 제주보의 아빠가 우리 아빠에게 그 DVD는 불법 복제본이라 걸려도 저작권 위반이어서 교도소 갈 일은 없다고 200파운드를 주며 보관해달라고 했다. 제주보의 아빠는 마을대장 같아서 얻어맞을 각오 없이는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문제는 DVD가 복제본이 아니라 버밍엄의 창고에서 훔쳐온 진짜였다. 경찰이 누가 맡겼는지 말하면 사회봉사 명령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아빠는 말하지 않았다. 이 일 이후 아빠는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싸구려 맥주를 마셨다. 아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아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 같았다. 아빠가 만약 교도소에 갔으면 우리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을 거다. 아마도 아빠는 그게 너무 겁나서 그냥 모른 척하는 걸로 겨우 이겨내는 것 같다. 녀석들은 벌써 2개의 구멍을 찾아 그물을 쳤다. 이제 녀석들은 티나를 큰 구멍에 집어넣을 준비를 했다. 내가 말했다. 오소리가 개를 죽일 거야. 모두들 나를 보고 웃었다. 녀석들은 기다리면서 웃고 떠들었다. 잠시 후 구멍에서 소리가 났다. 처음엔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 그러고 나서 슉슉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으르렁 싸우는 소리와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소리가 멈췄을 때는 더 무서웠다. 마치 온 세계가 다 같이 멈춘 것 같았다. 로비 물었다. 우리 티나는 어디 있어? 닥쳐, 제주보가 대답했다. 리치가 말했다. 새로운 개를 키우면 되지. 티나는 바보 같았어. 새 녀석은 굴을 파기 시작했고 현관에게 그물을 살피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다. 발로 그물을 살짝 뒤로 빼고 뒤로 물러나서 기다렸다. 내가 서 있는 굴 입구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무언가가 힐끗 보였다. 나는 오소리가 놀라지 않도록 가만히 서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희고 검은 코가 다시 나타났다. 입에 새끼 오소리를 물고 있었다. 어미 오소리는 새끼를 물고 재빠르게 구멍을 빠져나와 달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다른 새끼 오소리가 어미를 따라 달렸다. 새끼가 3마리였다. 강아지 크기 정도였는데 모두 달아나 버렸다. 무사히. 나는 안도했다. 리치는 내게 삽을 휙 던졌다. 나는 파는 걸 도왔다. 오소리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했다. 티나를 발견했다. 티나는 굴 안쪽에 몸이 거의 반으로 접힌 채 끼어 있었다.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제주보가 질질 끄집어내어 한쪽으로 던져버렸다. 리치는 제주보처럼 티나를 무시했다. 녀석들은 구멍을 덮어내려갔고 진짜 사건이 일어났다. 갑자기 사탄과 매축부가 으르렁대기 시작하더니 미친 듯이 짖어댔다. 제주보와 롭이 맹렬히 흙을 파니 거대한 오소리 한 마리가 거기 있었다. 엄청나게 늙어 보였다. 제주보가 삽으로 내리치자 삽을 물어뜯으려 했다. 걔가 오소리랑 노는 거야?
라고 묻던 형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자 울면서 숲으로 달려갔다. 늙은 오소리는 거대하고 잔인한 개 2마리에게 물어뜯기며 공격을 당했다. 하지만 개들은 오소리의 질긴 가죽을 꽉 물지 못한다. 오소리는 남아있는 몇 개의 이빨로 매춘부의 목을 물었다. 사탄이 오소리의 등을 물어뜯고 누르고 비틀고 흔들어 피가 흘렀지만 오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제주보는 삽을 들고 오소리를 떼어내려 했지만 3마리가 서로 엉킨 채 몸부림치고 있어서 불가능했다. 제주보가 내리친 삽은 오소리를 빗나가서 자기 개를 때렸다. 제주보는 움직이지 않는 매춘부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삽으로 오소리를 몇 번 내려쳤다. 나는 집으로 내달렸다. 달려가는 내내 흐르는 눈물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형은 화가 나면 항상 자기 침대 밑에 숨었다. 싫어. 난 개들이 그러는 게 싫어. 개들은 나쁜 애들이야. 다시는 개들하고 놀지 마. 알았지? 내가 쪼꼬봐 줄게. 그렇게 말하면 형은 나온다. 늘 먹혔다. 나는 아까 오소리 굴을 파냈던 곳으로 가보았다. 죽은 오소리를 굴 쪽으로 밀어내 주위에 흩어져 있는 흙으로 덮어주었다. 티나를 찾았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한 양처럼 누워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티나를 안아 올렸다. 아까 어미 오소리가 도망간 자리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새끼 오소리였다. 새끼가 전부 4마리였던 거다. 새끼 오소리는 아마 한참 동안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댔을 거다. 지금은 완전히 지쳐서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오소리를 그물에서 빼내어 손으로 잡았다. 기니피그 정도의 크기였다. 새끼 오소리를 코트 주머니에 넣고 티나를 안고서 집으로 왔다. 형은 10분 전에 끔찍한 일을 금방 잊고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형의 엄청난 장점이다. 나는 형을 헛간 안에 들어오게 하고 티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는 새끼 오소리를 보여주었다. 와, 우리가 키우는 거야? 이름은 뭐야? 킁킁이야. 이건 완전 특급 비밀이야. 제주보가 알게 되면 분명히 얘를 죽일 거야. 아빠한테 킁킁이 이야기는 하면 안 돼. 아빠는 걔를 한번 보더니 무표정했다. 화장실 가서 소독약 좀 가져오렴. 형이 먼저 달려가서 가져왔다. 아빠는 아까 티나를 치료할 때 좀 달라 보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전의 아빠 모습 같았다. 형은 티나를 새끼 오소리와 같이 상자에 넣어두었다. 티나는 킁킁이를 둥글게 품고 있었다. 티나가 엄마 같은가 봐. 진짜 신기하다. 킁킁이와 티나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 형도 내 제일 친한 친구야. 나는 도서관에 갔다. 책 제목이 그냥 오소리였는데 궁금한 건 다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 가지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소리는 대부분 여러 마리가 함께 살았다. 중심 굴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굴과 입구가 있었다. 외부 집이라고 불리는 작은 오소리 굴이 따로 있었고 몇몇 오소리가 중심굴에서 나와 외부 집에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제주보가 부쉈던 굴은 분명 외부 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중심굴은 어딘가에 있을 거다. 진짜 굴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킁킁이를 돌려보내면 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형에게만 자상했다. 다른 때에는 냉정하려고 애썼다. 오랫동안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지내왔는데 상자 안에 있는 2동물을 보고 있으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도서관에서 찾은 오소리 보호센터에 전화를 했다. 제가 오소리를 데리고 있는데요. 야생에서 오소리를 데려오는 건 불법이에요. 알고 있겠죠? 제가 오소리를 찾은 굴은 그건 망가졌는데 외부 집, 만약 중심 굴을 찾으면 다른 오소리 무리가 새끼 오소리를 받아줄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대부분 그럴 거다.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고마워요, 아저씨. 난 전화를 끊었다. 아빠는 지쳐 보였지만 오늘은 좀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덜 슬퍼 보였다. 학교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는 여자인데 시크로프트에서 간호사로 일한다더라. 이야기하다 보니 병동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구나. 자기가 말하면 병원에서 날 뽑아서 훈련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감옥형을 받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회봉사 명령 정도만 받으면. 다음날 한 무리의 꼬마들이 헛간 문 앞에 바글바글 몰려 있었다. 형이 아이들 앞에서 으스대는 모습을 보고 차마 화를 낼 수 없었다. 형은 마치 왕이나 신 같았다. 아빠는 형이 뭘 들고 있는지 보고는 이런 망할이라고 했다. 나는 솔직하게 아빠에게 제주보와 리치와 롭, 그리고 죽은 늙은 오소리에 대해 다 이야기했다. 오소리를 데리고 있을 순 없다. 그건 불법이야. 만약 경찰이 알게 된다면 아빠는 보석이 취소된단다. 알아요.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해결해야 한다. 내가 뭘 찾아야 하는지 생각했다. 구글 지도를 열어 우리 동네 주소를 넣고 지도를 확대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중요한 건 숲이 있다는 거였다. 위성 지도로 보니 훨씬 멋있었다. 잠목림에서 1.6k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숲이 있었다. 브록숲. 나는 완전히 흥분했다. 브록은 오소리의 옛말이었다. 아빠는 형의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었다. 구글 지도로 볼 때는 정말 작아 보였는데 마주하고 보니 훨씬 큰 숲이었다. 하루에 잠깐 살펴보기엔 너무 넓었다. 도끼머리가 부서진 오래된 도끼자루도 발견했다. 그 다음날도 다를 바 없었다. 슬슬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사밋의 자전거를 타고 형과 같이 달렸다. 우리 둘이 그렇게 다닌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무척 즐겁고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우리는 숲에 도착해 탐색을 시작했다. 1시간 후에 형은 포기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형은 크고 오래된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꽤 아래쪽부터 나무 옹이가 있었다. 떡갈나무였다. 형이 나무에서 내려오는 동안 나무 아래에 덮여있는 나뭇잎을 발로 찼다. 살짝 덮인 마른 나뭇잎. 책에서 본 게 기억났다. 오소리는 굴에서 깔고 자는 잎들을 종종 치운다. 몸속의 모든 신경이 갑자기 흥분되었다. 찾았어, 형! 내가 찾을 줄 알았어. 넌 뭐든 할 수 있잖아. 토요일 아침에 킁킁이를 어미에게 돌려보내자. 금요일 오후 티나와 킁킁이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놀고 있었다. 아빠가 말했다. 니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내가 가게 되면 너와 형은 보호시설에 가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아빠는 제주보의 아빠에 대해 털어놓으려는 거다. 아저씨가 아빠를 죽이려 들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나랑 제주보 아빠는 어렸을 때 친구였다. 믹은 절대 악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자기 아들 같은 그런.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야. 형이 나를 흔들었다. 없어, 니키. 킁킁이도 없고 티나도 없어. 데려갔어, 제르보가.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빠를 불러. 숲으로 오라고 해. 브록숲이야. 최대한 빨리 오라고 해. 나는 그 녀석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알 수 있었다. 숲이 나올 때까지 뛰었다. 거기 그 녀석들이 있었다. 떡갈나무 아래 구멍 주위에 모여 있었다. 침 흘리는 악마 같은 사탄도 있었다. 티나는 나를 보고 달려오려 했지만 리치가 줄을 꽉 잡아당겼다. 저기 오시네. 개를 훔쳐간 계집애가 너희가 죽게 내버려 두고 간 거지. 내 오소리 내놔. 죽으면 가져가. 로비 말했다. 새끼 오소리 냄새를 맡으면 나오겠지. 기다렸다가 그것들을 잡아버릴 거야. 안 나오면 여기서 새끼를 죽여버리지 뭐. 그렇게 못할걸? 나는 주먹을 쥐며 말했다. 제주보가 말했다. 여긴 아무도 없어. 여기서 널 죽일 수도 있지. 그래서 나는 달렸다. 녀석들은 내가 겁이 나서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나는 도끼자루를 쑤셔 넣었던 울타리에 도착했다. 로비 바로 뒤에서 따라왔다. 나는 흙에서 도끼자루를 꺼내 휘둘렀다. 로비 정강이를 맞췄다. 두 녀석은 내가 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자 놀라서 멍하니 보았다. 너희 중 누구라도 다가오면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나는 도끼자루를 눈앞에서 흔들며 말했다. 나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나는 녀석들이 덤비기 시작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고 모두 내 손에 든 도끼자루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녀석들이 겁쟁이라는 걸 알았다. 제주보가 사탄의 줄을 풀어 순식간에 내 위에 올라탔다. 나는 눈을 감고 사탄이 나를 물어뜯는 공포의 순간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의 무게가 사라졌다. 아빠가 보였다. 아빠는 한 손으로 사탄의 목줄을 잡아 낚아챈 후 나무 둥지에 메어 놓았다. 너희는 개로 내 아들을 공격했다. 너희는 오소리를 죽이려고 여기 왔고 이 일에 너희의 앞날이 달렸지. 제조보가 소리쳤다. 닥쳐 이 거지 같은 게. 우리 아빠가 하라는 대로 헛간에 DVD를 숨긴 주제에 아빠가 훔친 게 아니라니까 믿어버린 바보 같은 게. 너무 겁쟁이라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하잖아. 아빠가 어떻게 할지 잘 아니까. 거기까지 말했는데 수풀을 헤치고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났다. 오호, 참 재미있는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을 뒷받침해 주는군. 덩치 큰 사람은 우리 동네 경찰이었다. 경찰 아저씨는 겁에 질린 녀석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아빠는 킁킁이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킁킁이는 나무 아래 굴 쪽으로 종종거리며 갔다. 반년의 시간이 지나고 벌써 여름의 끝이었다. 아빠는 5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풀려났다. 제조보와 리치와 롭도 오소리 학대와 나를 개로 공격한 것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아빠는 간호인으로 일하게 됐다. 버는 건 형편없지만 아빠는 그 일을 좋아한다. 나와 형, 아빠, 그리고 아빠의 여자친구 제니 아줌마와 함께 브록스프의 오소리굴 가까이에 왔다. 오소리를 살펴보자고 한 건 아빠의 생각이었다.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형이 내 팔을 꽉 잡았다. 킁킁이야. 오소리굴 입구 그늘 속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뚜렷한 무늬가 있었다. 구멍에서 뭔가가 달려나왔다. 티나에게 코를 가져다 댔다. 티나는 꼬리를 흔들며 공중공중 뛰었다. 마법 같은 2분 동안 티나와 오소리는 나뭇잎 위에서 함께 뒹굴었다. 그리고 킁킁이는 비스킷을 물고 가버렸다. 우리는 숲을 지나 들판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다.